반갑습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숑군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그 월급쟁이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원이었어요. 그 은행을 굉장히 좀 오래 다녔고 횟수로 세어보니까 18년 동안 다니다가 18년? 예, 18년. 똑같은 은행, 한 은행을. 예. 그러니까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서도. 지금은 이제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출 관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역전세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대출의 종류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네. 현재 역전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출들이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하위 분류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은 내가 생활비가 필요할 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퇴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전세 퇴거 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요 퇴거 자금의 제한이 뭐냐면 DSR을 보는 거예요. DSR. 즉 나의 소득 대비 적당하게 대출을 받아라. 너무 많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전세금 반환할 게 3억이면은 3억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소득이 3억 정도 받을 만큼 돼야 돼요. 소득 수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들은 뭐가 있냐면 이 생활안정자금 퇴거 목적으로 받으면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약정서를 하나 써요. 이게 약간 독소 조항이거든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택을 뭐 더 취득하려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공감대는 없는데 일단 이 대출을 받아서 퇴거를 시키면 이 대출을 상환할 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집을 사면 안 돼. 세대원이? 세대원이.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그래서 요 생활안정자금, 가계대출은 요 두 가지 DSR과 추가로 구입하면 안 된다는 요거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가계대출 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도 이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는 3월 달에 규제가 풀렸어요. 매매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해줍니다. 임대사업자를 지금 다시 내는 건 좀 공감대가 없잖아요. 10년 내야 되고. 근데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내서 퇴거 목적으로 대출을 DSR을 보지 않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이 적어도 LTV만큼 다 나오는 게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주택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약정서가 없어서 매매사업자 내고 퇴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 꽤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가장 흔한 방법들이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초에 역전세가 많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꾸역꾸역 하나 상품 만들어낸 게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전세대출 보증서 주고 중도금대출 보증인데 임대인들 앞으로도 보증을 서주겠다. 전세 퇴거자금 목적으로 그거를 상품을 만들어냈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원래는 임차인 쪽에서 원래 임차인들 전세대출인데 이제 임대인들도 힘들어지니까 임대인들한테도 보증을 서주겠다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홍보 부족과 상품이 되게 부실했어요. 그래서 최대 1억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7건이 취급됐던 것 같아요. 7건. 거의 안 팔렸네. 그러니까 욕 되게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마련을 하라고 나왔는데 뜯어보니까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가서는 서로 모르고 공사에다 물어보니까 지점 가시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핑퐁 당한 거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얘를 모르겠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7건밖에 취급이 안 된. 그래서 오피셜하게는 이 세 가지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계대출 그런데 DSR 막혀있고 기업대출료는 매매업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허그 HF 보증서는 홍보 부족으로 뭐 쓸 수가 없고 이게 아니고서는 이제 음지의 대출 그러니까 약간 대출? 변칙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 왔죠. 사업자를 낸다든가 이렇게 DSR을 보지 않고 하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왔죠. 지금까지. 그게 사실상 대출로 내 돈이 아니라 대출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다. 결국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는 생활안정자금, 가계대출, 생활안정자금. 그런데 내가 DS를 다 차 있어? 그럼 매매사업자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였는데 지난주에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면서 전세 퇴거자금의 생활안정자금을 DSR을 안 보고 DTI 60%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7월 말부터 시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DSR 안 보고 DTI 60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대출이 많아도 주담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략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대출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을 가정을 할게요. 그럼 DSR 40까지는 주담대가 얼마나 나오냐면 내 연봉의 7배야. 그러니까 연봉이 5천인 사람은 DSR 40이면 7배니까 3억 5천이 대출 가능한데 DSR 안 보고 DTI 60이면 연봉이 10배예요. 3억 5천이었는데 10배니까 5억까지 한 1억 5천이 더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DSR 안 본다는 게 주담대가 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전세금 반환할 때 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그쪽이 조금 더 풀렸네요. 좀 더 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대출이 없는 사랑을 가정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주택 적폐 아니야. 대출이 이미 막 DSR 40은 뭐야? 70, 80, 100, 200까지 차 있는데 그득그득 차 있죠. 그거를 사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 뭐 계산하기 쉬운 DSR 제로만 가져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쵸.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이 5천인 사람을 가정을 할게요. 네. 이미 DSR이 꽉 차 있어. DSR 40이 꽉 차 있어. 그러면 주담대가 한 푼도 안 나오거든요, 원래. 퇴거자금. 그런데 DTI 60으로 가면 주담대가 4억 6천이 가능해. 4억 6천? 4억 6천. 많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DSR 40으로는 신용대출이 꽉 차 있어서 대출이 한 푼 안 나와요. 주담대가. 그런데 DSR 안 보고 DTI만 본다. 그러면 4억 6천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지,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한 푼 안 나왔는데 그래서 막 높은 금리 2금융권 써야 되는데 1금융권 가니까 4억 6천까지 된대. 그럼 완전 개꿀인 거지. 금리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책의 효과가 커요, 여러분. 다주택자 적폐분들 DSR 꽉 차도 대출이 나온다고. 그럼 한두 채는 반환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 대출 한도 자체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LTV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LTV? 자, 제가 4억 6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전세 퇴거 자금의 LTV가 40%예요. LTV가 40이야. 20억짜리에 40%면 8억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20억짜리 전세금이 한 10억, 11억이 껴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안 나오는 거지. LTV가 낮으니까. 뭐 30억짜리다. 40%야. 그럼 12억인데 실제로 반환해야 되는 건 뭐 15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게 DTI만 늘려서 해결된 게 아니라 LTV도 같이 늘려야 된다. 규제 지역에. 규제 지역은 LTV가 지금 다주택자가 40이니까 이게 너무 작다. LTV를 늘려놓고 DTI로 이제 줄여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고 공동명의로 임대해준 집의 현 시세는 13억. 네. 전세는 9억에서 7.5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반환 대출이 가능한가요? 규제 지역인가요? 그런 얘기는 없죠. 이게 규제 지역이면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LTV가 달라서 규제 지역은 40%고 비규제 지역은 60%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신 금액이 2억인데 그러면 태우에 쓸모없는 집 분은 동작구라고 합니다. 동작구 비규제 지역이구나. 그러면 60%니까 13억에 60%하면 6, 3, 18, 7억 8천이네. 최대로 7억 8천이 가능해요. 태우님. 7억 8천이 LTV 안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태우님의 소득을 봐야 되는데 DTI 60%? 대출이 한 푼 없다는 가정하에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이면 저 7억 8천을 다 받을 수는 있어요. 오롯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실전으로 가게 되면은 9억을 빼줘야 되잖아. 9억을 빼주고 7억 5천 대출을 막으면 내가 1억 5천 대출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작 이제 태우님은 공실 만들어 놓고 7억 5천 메꿔야 돼서 9억이 필요한데 LTV에 막혀서 9억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러면. 그래서 태우님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은 내가 들고 있는 대출을 받고 7억 5천을 전세로 동시에 세팅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먼저 1억 5천 근저당이 있고 7억 5천의 세입자가 그 뒤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대출은 1억 5천만 받게 되는데 7억 5천의 세입자가 들어오냐 말이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으니까. 대출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에서 보면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어요. 보도자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갭 차이가 1억 5천이니까 임대인은 1억 5천이 부족하구나. 그럼 1억 5천만 대출을 해줄게. 그럼 7억 5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무조건 가입해줘. 이거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결과물은 그거니까. 그런데 태우님이 세팅할 때는 9억이 먼저 필요하거든. 이게 7억 5천짜리 세입자가 만기를 맞춰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치. 순서가 그렇게 되네. 순서가 그렇게 되지. 9억을 다 받아서 아니면 내 돈 좀 보태서 공시를 해놓고 그치. 7억 5천 들어오고 난 대출을 1억 5천 남기고 그렇죠.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겠냐고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알아서 해야지. 적폐들의 마음을 알겠냐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네. 네. 앞에 대출이 껴있으면 전세입자가 안 이것만 딱 보면 태우님이 1억 5천만 메꾸면 돼서 충분히 대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9억이 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역전에서 좀 크게 나신 분들은 진짜 좀 고민이 많겠네요. 많죠. 이렇게 좀 덩어리가 좀 있는 분들은. 많죠. 네. 9억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만기라고 합니다. 내년 5월 만기요? 그러니까 이러면 9억 세입자랑 7억 5천 들어올 세입자랑 만기도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을 1억 5천만 받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태우님은 9억 내보내는 거 날짜 조절, 7억 5천 들어올 사람 날짜 맞추고 1억 5천 대출도 실행시켜야 돼.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태우님은. 그게 한 날짜에 맞춰야 돼. 5월 말일로 다. 그래야 내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채면은 할만하지. 하나여도 조금 심란하긴 한데. 네, 하나 정도는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끙끙해서 그렇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잖아요, 다. 저게 일상적으로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명이 아니라 날짜가 생명인 거죠. 다주택자들은 날짜가 생명인 거예요. 일단 규제가 풀려서 역전세 자금은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갖다 쓸지는 본인 물건 상황과 만기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 자기 상황.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질문이 이제 뒤에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땡겨오면 연말 가면 역전세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다. 약간 24년 초, 그러니까 22년, 그다음에 20년 이렇게 이제 2년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세가가 팍팍 뛰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게 엎어질 와장창 한번 이렇게 될 시기가 온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역전세 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사하고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글쎄 저는 아직 그 기사로만 주로 봤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떠들면 항상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맞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지금 막 위기가 더 커지는 느낌이 나고 더 규모가 커지는 느낌. 왜냐면 통계치를 보면 이게 상당하니까. 근데 약간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가면 이 정도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은 들죠. 그리고 사실 기사에서 이렇게 과대포장, 뭐 통계치를 들이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을 대두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라고 생각은 해서, 그런데 사실상 그 시기에 가면은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한 3, 4주 전인가 100분 토론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권대중 교수님하고 이광수 대표하고 이렇게 2대1. 어느 사이드였어요? 이광수 대표님 심각하다? 권대중, 그렇죠. 권대중 교수님은 이제 이걸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의 포지션이었고, 이광수 대표님은 이거 정부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 집주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초지일관이 팔든지 뭐 경매로 넘기든지 알아서 넘기고 역전세가 연말에 상당히 심각할 거다. 이게 집값 상승에 발목을 잡는 약간 트리거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토론했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출이 풀리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안 풀려도 다른 여러 가지 장치로 이제 커버를 할 수는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가 나오면은 사실상 매물 자체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도 매물. 왜냐면 이번에 나올 대출 이 완화책만 봐도 공실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공실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왜냐면 대출을 받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상환이 원칙인데 후속 세입자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금액이 안 맞거나 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네요. 그래서 바로 팔아야 되는데 대출로 막고 매물 자체를 나중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도 아니면 뭐 경기가 더 좋아질 때까지도. 그래서 매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이 매물이 늘어나니까 전세도 줄어들고 매도 매물도 줄어드니까 폭락이 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퇴거자금 대출 DSR. 이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퇴거자금 DSR. 풀린다고 얘기해줬죠. 그죠? 7월 말부터 또 1년간 한시적이잖아요.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시적. 그러니까 내년
7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SR은 안 보고 DTI만 본다. DTI 60이라는 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DTI 60이거든요. 특례 보금자리 수준 정도로 완화를 해주겠다 이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건 맞아요. 그래서 DSR이 꽉 차 있는 사람들도 주담대가 가능한데 연봉 5천 기준으로는 4억 6천? 연봉이 1억이다. 그럼 그거 2배니까 거의 10억 대출이 가능한 거니까 이론상으로 뭔가 물꼬가 틀리는 건 맞죠. 그건 맞는 거다. 그래서 DSR 자체를 안 보는 거는 큰 이득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DTI를 풀어줬으면 LTV도 같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LTV가 40밖에 안 되니까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대출 규제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 금감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담대 80이야. 그리고 이번에 7월 말부터 다주택자들 퇴거자금 DTI 60으로 하세요. 은행 창구에 뿌려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은행 창구 가면은 적용하는 건 온도차가 있어요. 뭐 실제로. 시기에 대해서 아니요, 실제로. 강도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애 최초 LTV 80%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 손님들은 LTV 80 해준다고 다 갔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80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70, 어느 지역은 또 65. 온도차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LTV 80은 그냥 금융위에서 정한 거고 이 LTV를 적용하는 건 지점단에서 각 은행에서 재량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LTV 80이 다 나와요. 근데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LTV 80 하기가 겁나거든요. 예, 이거를 이자를 잘 내고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무슨 연체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경매를 회수해야 되는데 80만큼 이게 낙찰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낙찰률을 보는 게 LTV거든요. 그러니까 LTV 80인지 알고 지방에 갔더니 이제 75다, 70이다, 65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막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위에서 하라고 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DTI 60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다주택자가 막 DSR이 200인 사람이 갔어요. 가서 요새 대출 해준다며 딱 갔어. 근데 열어보니까 DSR이 200이고 대출이 너무 많아. 근데 월급쟁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 그냥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행 단에서 상담한 단에서 대출을 커트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온도차가 분명히 생길 거다. 리스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거든, 가이드. 재량. 재량권.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행정지도. 행정지도. 지도를 하라고 내렸는데 창구에서는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뭐 그 은행에 따라서 아니면 그 영업점의 지점장님의 뭐 재량에 따라서 결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상품이 나와도 이게 네. 내가 어떤 은행을 찾아가느냐, 어떤 지역의 상품을 그렇죠.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네,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론적인 거는 DTI 60으로 대출을 해줘도 이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느냐를 따질 거라고. 지금 왜냐면 대출이 많이 연봉을 초과해도 주담대가 지금 몇 억은 나오니까 월급으로 이자를 상환 못할 정도의 상황인 사람이 오면 대출을 줄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건 DTI 60이 아니라 뭐 50, 40, 30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게 우려가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모든 대출 규제가. 월세 보증금도 대책에 포함되나요? 월세 보증금이 2억이라서요. 월세 보증금. 네. 우리 보도자를 보면은 보도자를 보니까 역전세라고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네.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서 그 갭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네. 지금 강정민님은 역월세 보증금이니까 네. 반전세 약간 느낌인데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니까 반전세 2억이 1억이 돼버리면 1억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 큰 내용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1주택일 경우 전세 보증금 내줄 때 특례 보금자리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전세 반환 대출이 유리할까요? 1주택이면 특례 보금자리 쓸 수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는 DTI만 보니까 한도가 충분히 DSR을 보는 시중은행 전세 반환 대출로도 가능하면 시중은행도 좋은데 저는 특례 보금자리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면은 은행을 퇴거시키고 다시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대출 상환할 시기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받으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대출을 상환할 때 저는 특례보금자리 추천드립니다. 전세 반환 대출 2억 이상인 거죠? 이런 질문이 있네요. 금액은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에 미니멈 제한은 없고요. 은행들 가보면 생활안정자금 전세 반환 대출 뭐 주담대 최소 금액이 뭐 1,000이다. 2,000이다, 5,000이다 이런 미니멈 금액만 있지 뭐 상한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고 다만 상한은 보증금만큼이에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내가 DTI가 아무리 그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반환할 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어. 아, 그렇겠죠? 그건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상한인 거지. 보증금이 상한. 기존 대출 껴있는 A집을 전세받아 대출을 없애고 나서 B집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것과 대출 있는 A집에 사업자 추가 대출하거나 월세를 도와 보증금으로 목돈을 좀 확보하고 B집 역전세 반환 대출을 시도하는 게 나을까? 경민님, 이거 한국말 했는데 나 못 알아듣겠는데? 기존 대출이 A집에 있어요. 네. 전세를 받아서 이 대출을 상환한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전세금만 있겠지, 그죠? 대출이 없고. 그리고 B집 전세 반환 대출을 받는 거. 역전세. 이게 1번 안. 그리고 2번 안이 대출이 있는 A집에 사업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놔. 그리고 보증금으로 목돈을 좀 확보해. 월세 보증금 받으니까. 그걸로 B집의 역전세 반환 대출을 시도한다. 일단 B가 역전세가 낫네. 그죠? 정민님, B가 역전세가 낫는데 맞습니다. B를 담보대출로 역전세를 하느냐 아니면 A의 대출을 더 받아서 보증금 합쳐서 B로 해주느냐. 야, 어렵다. 첫 번째 케이스 B로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으면 다주택자시다 보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받으실 거거든요. DTI 60까지. 그래서 가계대출을 써서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걸로 비전세 반환 대출을 할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A집에서 사업자 추가, 그러니까 실거주 아파트에서 고금리 대출을 또 써야 하니 금리 부담이 플랜 두 번째가 더 높아요. 강정민님.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금리 문제인 것 같아요. 금리 문제라서 이번에 규제 완화가 되는 걸 보시고 DTI 60으로 금리가 1%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지 말고 7월 말에 나올 규제 완화 내용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1%나 차이가 나니까. 네, A집은 실거주 중이고 B집은 역전세. 네, 저라면 그렇게 솔루션 드립니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 세입자는 나갔는데 대출이 어려워서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서 본인은 거주를 하면서도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는 띄고 오피스텔이고요. 3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존 신용대출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어 과연 얼마의 금액이 전세 반환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 받은 후에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한지요? 질문이 아주 깊게 날카롭게 그러네. 자, 오피스텔 반환할 때도 가계대출도 가능하고 사업자 대출도 가능해요. 일단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역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아니라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가능한데 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30년짜리 분할상환 상품이 나왔어요. 가계대출로. 원래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DSR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대출이거든요. 만기가 나누기 8년이었어. 그러니까 1억의 대출을 받으면 그게 나누기 8년 하면은 뭐야? 그러니까 DSR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대출을 받으면 다른 신용대출이고 뭐고 대출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보유자들이 나도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전입이 가능한데 아파트처럼 분할상환 대출을 해줘라,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오피스텔 대출도 30년짜리 상환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DSR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송우환님 그 은행 가셔가지고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가계대출로 오피스텔로 3억 원 반환 대출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3억 원을. 그거는 이제 송우환님의 DSR에 따라 달라져요. DSR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거를 사업자를 내서 오피스텔을 사업자를 내서 퇴거 자금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3억 원에 대해서. 근데 DSR을 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퇴거 자금을 받고 사업장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업자를 내놓고. 현재는 이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안 내신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용도로 3억을 반환하고 내가 사업자를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현재 4주택자고요. 25년 2월까지 주담대 약정 위반 걸린 상태입니다. 네. 전세 퇴거 대출도 주담대로 보고 불가능할까요? 주담대 약정 위반에 걸리면 페널티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해당 주담대를 전액 상환해야 돼. 회수하셨겠지. 두 번째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그 주택 관련 대출 금지에는 첫 번째 주담대, 두 번째 전세 대출이 있어요.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전세 퇴거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주담대라서 불가능합니다. 3년간 웅님. 그러나 이 페널티를 먹게 되는 당사자는 채무자 본인이거든요. 웅님. 그래서 만약에 웅님께서 결혼을 하셨으면 웅님의 배우자는 이 페널티를 당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받을 물건이 웅님 소유지만 제3자 담보로 아내분에게 담보 제공을 해서 아내분이 퇴거 자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일부러 또박또박 얘기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다시 되셨겠죠? 네. 리얼님, 제3자 담보 이거 좋더라고요. 남편 명의 역전세 아파트를 제가 3자 담보로 2억. 바로 간증이 나오네. 진짜. 우리 진짜 채널. 진짜 적폐들. 진짜. 다 경험치가. 저도 많이 배웁니다. 와, 진짜. 리얼님 3자 담보 이거 좋아요. 3자. 진짜 좋아요. 저거 생각 못 하거든.